이번 사연은 지난 명절에 시댁을 엎어버리고 왔는데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하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진짜 결혼하고 6년 동안 제가 시댁 집구석에서 이름 한번 제대로 불려본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어요? 며느리를 부르는 평범한 호칭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무슨 대단한 특권이라도 되는 건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그냥 야 아니면 너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무슨 시댁에 팔려온 종년도 아니고 멀쩡히 30 넘어서 시집 온 성인 며느리한테 대놓고 야야거리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처음엔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말투가 좀 거칠어서 그러시겠지 싶어서 웃으면서 어머니, 저도 이름 있는데 저만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넉살도 떨어보고 나중엔 진지하게 이제 애도 컸는데 야라고 부르지 마시고 땡땡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부탁도 드려봤어요. 근데 제 말이 우스웠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저를 사람으로 안 본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때뿐이었어요. 알았다고 대답이라도 하면 몰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서 시어머니 말을 고쳐주려 드냐는 듯이 쳐다보던 그 기분 나쁜 눈빛은 아직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옆에서 제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 원래 말투가 투박해서 그래 아기는 없으니까 네가 좀 이해해 달라는 소리만 무한반복하는데 진짜 그놈의 이해라는 말 때문에 제가 6년 동안 제 자존심 다 짓밟히면서 바보같이 버틴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야 이거 해라 야 이거 안 하냐 하며 떽떽거리는 소리 듣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도대체 왜 있나 싶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시댁 가면 손님 대접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사람 취급은 받는다는데 저는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살았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6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야소리가 제 가슴에는 진짜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박혀 있었나 봐요. 명절이나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려고 정말 눈치 많이 봤거든요. 제가 손이 느린 편도 아닌데 형님은 꼭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저를 무한주군했죠. 동서가 하는 건 마음에 안 차서 내가 다시 해야 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말겠다는 식으로 대놓고 핀잔을 주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손부터 막아서면서 동서는 그냥 저기 가서 과일이나 깎아 하는데 그게 배려가 아니라 너는 일도 제대로 못하니 저리 꺼져 라는 뜻으로 들려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랑 코드가 잘 맞아서 둘이 쏙닥거리며 웃을 때 저는 그 옆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분위기 맞춰보려고 대화에 끼어들면 형님은 대답도 건성으로 하거나 금세 화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런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면서도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눈치 보며 할 거 다 했습니다. 설거지며 뒷정리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하면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줄 알았거든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집안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제 자존심을 다 깎아가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저를 동서로 인정하기보다는 본인이 돋보이기 위한 들러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야라고 부르며 막대할 때도 형님은 한 번도 말려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지을 때면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추석날 아침에도 저희는 아침도 못 먹고 서둘러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6살짜리 우리 아이는 굶길 수 없어서 차 안에서 대충 빵하고 우유 먹이는데 그 좁은 차 안에서 아이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저에게 엄마는 왜 할머니네 집만 가면 얼굴이 슬퍼 보이냐며 묻는데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안 좋아졌어요. 어린아이 눈에도 시댁 가는 엄마의 그 긴장된 표정과 억지 웃음이 다 보였나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밀려왔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래 하고 대충 둘러댔지만 운전대 잡고 있는 남편 눈치도 보이고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며느리 돌이 한답시고 시어머니한테 야야 소리 들어가며 참아온 게 과연 우리 아이한테 교육적으로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강하게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종처럼 부려지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뭘 배우겠나 싶으니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2시간 가까이 시댁으로 가는 내내 아이는 뒤에서 제잘거리는데 제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어요. 오늘 또 가서 얼마나 시달릴까? 이번에는 또 어떤 모욕을 견뎌야 하나? 하는 생각에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아이의 그 순수한 질문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비수처럼 꽂히던지 차라리 차를 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 질문이 어쩌면 제가 6년 만에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도화선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댁에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 형님은 이미 와서 저 기다렸다는 듯이 일찍 왔다고 좋아하더군요. 그 좋아한다는 게 동서 반갑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일 덜어줄 사람이 와서 신난다는 뜻인 거 뻔히 아니까 그닥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웃으며 인사하고 바로 옷 갈아입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전 부칠 준비한다며 이것저것 늘어놓는데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4~5시간 동안 좁은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전만 붙이는데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눈은 기름 연기 때문에 따가워서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서 화상을 입어도 남자들은 거실에서 TV 보면서 중간중간 전이나 집어먹으러 오지 누구 하나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점심은 남자들이 전을 많이 먹어서 안 차려도 된다는 게 그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정작 저는 기름 냄새에 질려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또 꾸역꾸역 저녁 차리고 남편이랑 아주버님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석에서 대충 밥 밀어넣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나니까 밤 9시더라고요. 음식할 때 저는 보조 역할이었으니까 설거지라도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정말 온몸이 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누구를 위한 날인지 왜 며느리들만 이렇게 몸뚱이가 박살나도록 일해야 하는지 정말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설거지 마치고 고무장갑 벗는데 손이 퉁퉁 불어서 펴지지도 않는데 그제야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간신히 설거지 끝내고 방에 들어와서 10분 정도 핸드폰 보면서 숨 좀 돌리고 있는데 벽 너머 거실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지들 어릴 적 사고 쳤던 얘기하며 술잔 기울이는데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꼭 비웃음소리처럼 들려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는 기름 냄새에 찌들어서 머리카락까지 끈적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눕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들은 그저 여자들이 차려다 바친 안주 먹으면서 세상 편하게 웃고 떠드는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가 방에 들어와 있는 걸 알면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러 오지도 않고 자기 형아랑 노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걸 보니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명절마다 공짜로 부려먹기 좋은 일꾼 정도일 뿐일까 싶은 생각에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6년 동안 매번 반복되는 풍경인데도 그날따라 유독 그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주먹을 꽉 쥐고 참았네요. 이 집에서 나만 이방인이고 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한 거라면 이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공허함이 끝도 없이 밀려왔어요. 밖에서는 다들 화목한 척, 행복한 명절인 척 쇼를 하고 있는데 저만 이 어두운 방구석에서 골병 들어가며 버티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실은 제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당사자들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방에 들어온 지 겨우 10분 지났을까요? 밖에서 주방 쪽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는데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서 계시더라고요. 지금 일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냐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짜증을 내듯이 말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하고 겨우 숨 좀 돌리는 사람한테 대놓고 종 부리듯 소리를 지르는 그 태도에 제 자존심이 완전히 가루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란 인간은 자기 엄마 원래 말투가 저렇다고 이해하라고만 해왔는데 그놈의 이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혐오스럽게 느껴지던지 저도 모르게 욱해서 시어머니에게 지금 나간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말투에도 짜증이 섞여 있었다는 거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6년을 참았으면 저도 사람인데 한 번은 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밖으로 나가니까 시어머니랑 형님이 세상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뻔뻔한 눈빛들을 보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소리 안 지르셔도 다 알아듣는다고 한마디 했다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못 배워 먹어서 얘가 이 모양이라느니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꼴이 우습게 됐다느니 하시는데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여태 살면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며 집에서 뭘 배우고 시집을 왔길래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라리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우리 친정 솔직히 형편 안 좋은 거 맞고 볼 거 없는 거 인정해요. 친정아빠는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몸도 마음도 아파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가뜩이나 친정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며느리한테 이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할 소린가 싶더라고요. 집안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완전히 돌아버려서 어머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좋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고요. 하고 대들었더니 시어머니는 이제 비꼬기를 시전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무지하게 미안하게 됐다면서 무릎이라도 꿇어주랴? 아니면 두 손 모아 빌어줄까? 하시는데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점점 더 화가 나더군요. 자기는 6년 동안 저를 야야거리며 무시해놓고 제가 말대꾸 한 번 했다고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못 배워먹은 자식 취급하는 게 이게 정말 사람 대접인가 싶어 정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 폭발해버릴 것 같아서 저는 대꾸도 안 하고 화를 참으면서 싱크대 앞에 서서 숙주나물을 씻고 있는데 눈물이 고여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손은 덜덜 떨릴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 대고 야, 너 그럴 거면 하지 말고 들어가! 하고 끝까지 그놈의 얕소리를 뱉어내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숙주나물 바구니를 그대로 싱크대 물속으로 팍 던져버렸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고 나물이 물 위에 둥둥 뜨는데 그 소리가 그 집구석에서 제 인내심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놀라서 쳐다보든 말든 젖은 손 대충 앞치마에 닦고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방문을 좀 세게 닫았는데 그 쾅 소리가 제 속을 다 대변해주는 것 같아 차라리 시원하더라고요. 6년 동안 이 집에서 굽신거리며 나물 씻고 전 부치던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겠지만 그날은 그 소리가 그냥 동네 정신 나간 여자가 내지르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 짐이랑 제 옷가지를 트렁크에 때려 넣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도 제대로 안 채워지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제 인생이 너무 지옥일 것 같아서 저는 미친 듯이 짐을 쌌어요.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는데 저는 비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뻔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버릇이 잘못된 사람은 어머님이라고. 어딜 며느리한테 야야거리면서 종년 취급을 하냐고. 요즘 세상에 이런 시댁이 어디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란 인간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한테 참으라는 말만 하고 있고 참긴 뭘 참냐고. 지금까지 6년을 참았는데 더 참을 게 어딨냐고. 나 앞으로 여기 절대 안 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남편한테 내가 시댁 안 오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정 떨어지면 이혼해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다음 짐 가방 챙겨서 자고 있던 아들 들쳐업고 바로 택시 불러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은 다음날 차례 다 지내고 늦지막히 집에 왔는데 그날은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었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 앉혀놓고 제가 6년 동안 시댁에 할 도리 안 한 거 있냐고.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야라고 부르며 지시하고 잔소리만 했는데 이번엔 내 부모님 내 친정까지 들먹이며 난리를 쳤다며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혼해달라면 이혼해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소리 지른 건 잘못 아니냐며 끝까지 엄마 편을 들더군요. 그 전부터 좋게 수십 번 말했는데도 내 말을 개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건 시어머니인데 내가 소리 지른 게 잘못이겠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폭발한 거에 대해선 눈꼽만큼도 후회 없다고 했습니다.
6년 동안 내가 죽은 듯이 살아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내 영혼까지 털려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따졌더니 남편도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렸는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짜증나는 연휴였지만 한편으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놓고 며칠 지나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풀렸어요. 이게 문제죠. 그동안 당한 게 얼마인데 이런다고 마음이 풀리니 저도 참 한심한 여자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쿵짝이 잘 맞는 형님이 시어머니와 집안 대소사 잘 이끌어 나가면 되죠. 형님이 저한테 딱히 잘해준 것도 없고 시어머니랑 같이 저를 비웃기나 했으니까요. 단 한 가지, 명절마다 시댁 안 가고 우리끼리만 있는 게 6살 된 아이 보기에도 교육상 괜찮은 건가 싶어 자꾸 생각이 많아지네요. 시어머니의 그 얕소리는 꿈에 나올까 무서워 다시는 발도들이기 싫은데 형님에 대한 미안함이랑 아이 문제가 겹치니까 이대로 인연 끊고 사는 게 정답인지 확신이 안 서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서 이를 키운 건지 아니면 6년 만에 찾은 이 평화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뿐이고 다시 가면 또 그 야소리를 들어야 할 게 뻔한데 제가 여기서 마음 약해지는 게 제 자신에게 어이없기도 합니다. 명절에 시댁 안 가고 버티는 며느리들 다들 저처럼 이런 죄책감 안고 사는 건지 아니면 다들 저보다 독하게 마음 먹고 사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화가 좀 가라앉았지만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저는 아마 똑같이 폭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시댁 발걸음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연 끊고 사시겠어요?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시댁에 안 가야죠. 아이가 시댁에 가면 나쁜 것만 배울 텐데 아이 교육상 안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무시당하는 거, 엄마가 한 맺힌 삶을 사는 거 아이도 상처받거든요. 참, 할 말이 많은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봐. 차라리 안 보고 사시는 게 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길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